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어제에 이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었고 그동안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직접 그 대면하는 상황에서 진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또 계엄포고령이 작성, 배포된 과정 등이 오늘의 핵심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4차 변론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죠. 네. 이게 재미있어서 흥미진진한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네. 이제 직업적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하고요. 영화하고 드라마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현실이 너무 막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분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19금 폭력 드라마하고 막장 드라마가 합쳐진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 연장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게 이제 오늘 어떻게 정리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 좀 실망스러워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 요원, 의원, 요원.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그 재판관이 좀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원이라는 건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군인들을 철수하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끌어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온 국민이 다 봤고요.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한테 넘긴 문서도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참 연구를 해서 좀 찾은 것 같아요. 이게 헌법에 있는 긴급 재정 입법권으로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다. 이것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그런 기구를 뜻하는 게 아니었다. 예, 그건 이런 얘기죠. 예.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만들기 위해서 한 얘기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뿐만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은 국민이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게 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요. 김영현 장관이 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유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이 그동안 했던 이제 발언과 좀 달리 오늘 진술을 한 이유는 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죠. 오늘 자신한테는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요? 불리해지죠.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게 이제 그 내용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본인의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본인이 감수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진술들이 좀 대체로 솔직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또 했던 발언 중에는 비상계엄 실패가 아니라 빨리 끝난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도 했었는데. 아니 대통령의 입장이 있죠.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경고성 의미를 가지고서 그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아니다. 이제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가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지금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저기 언론 보도에 나온 것 또는 검찰이나 아니면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수사했던 부분 이런 게 단편적으로 보도된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별로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헌재 심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대면한 게 오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니까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네. 그게 객관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줬다는 쪽지, 이 부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한테 받았다고는 안 했거든요. 네. 윤 대통령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조태열 장관한테는 직접적으로 쪽지를 주고, 네. 그러면 최상목 그 당시의 경제부총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정리돼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라 각자의 주장이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헌재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정리돼서 뭐가 보다 진실에 가깝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각자의 주장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엇갈리고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진실을 향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억지로 꽤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무리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뭐 의원, 요원 뭐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에 반대 신문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한 게 나중에 본인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이런 걱정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면 그 주신문에서 한 얘기도 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어느 게 진실인지 드러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뭐가 좀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 아니고 억지로 좀 꽤 맞춰져 가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주장을 하기 위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의 노력이 좀 이렇게 눈물겹게 펼쳐지는 이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첫 번째 이슈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제 보내고 기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 불법 수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수사가 또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더불어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검찰에서 보여온 태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어찌 보면 가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죠. 이제 공수처나 검찰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럼 검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거든요. 검찰도. 지금 현재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쪽은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하면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때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수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럼 검찰에 가서 그 보완 수사에는 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검찰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임하지 않을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네. 여하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단 한 번도 조사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체포 뭐 이런 데 너무 힘을 오래 쓰다 보니까 자꾸 모양 갖추기 쪽에만 너무 치중하다가 결국 빈손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는 저는 뭐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네. 그동안에 뭐 초반에 수사를 꽤 했었잖아요. 그때도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51일 만에 이제 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이제 이첩을 하게 됐네요. 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뭐 열심히 할 겁니다. 존재의 어떤 이유 같은 걸 입증을 해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설프게 봐준 것처럼 국민 눈에 비친다. 그러면 검찰이 공수처청 뭐 이런 걸로 전락하고 직접 수사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받을 때하고는 좀 달리 협조를 좀 할 걸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수사권이 아니고 이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이런 걸 묻는데 난 그것도 대답 못하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 공수처, 검찰 중에서 그나마 심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익숙하고 편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이제 뭐 친정이 날 그래도 좀 편하게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심리적인 측면도 작용을 할 겁니다. 아무튼 공수처는 좀 딱하게 되긴 했어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를 좀 못 올렸기 때문에 좀 네. 체면은 구겼는데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 뭐 진술 거부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에 좀 며칠이라도 좀 빨리 이렇게 넘긴 결정을 한 것 자체는 좀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 메시지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국민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올해 첫 기자회견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민생 분야를 강조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후에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 지났는데 지지율이 그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이 정도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거의 2배 정도가 돼야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과거를 지우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해온 것이 뭐 민생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국회 활동을 해왔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지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적이 워낙 여러 번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저런 갑작스런 전환, 그게 물론 뭐 지지율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이해는 할 텐데 네. 그래도 저거 믿어도 되나 하는 정도의 어떤 당혹감을 느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목표로 했던 그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 뭐 흑묘, 백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뭐 신년 기자회견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정책 노선, 방향 이런 걸 밝히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쉬운 건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일극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지 이거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빠지고 있는 게 이제 보수 결집의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은 너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든가 뭐 아니면 당내에 어떤 이른바
비주류 쪽하고 좀 이렇게 뭐 통합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든가 뭐 이런 메시지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약간의 그 성장 우선 쪽으로 어떤 정책 노선의 변경 네. 같은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중도 확장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안정감 또 줄 수 있고 다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뭐 기본소득 이게 이를테면 취약계층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은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노선의 변경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도 마련해서 이렇게 동시에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성장이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성장 쪽으로 내가 노선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뭐 취약계층 대책 뭐 이런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기회가 있는 대로 곧장 좀 내용을 채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허하게 그냥 아니 나는 성장으로 좀 하겠다. 뭐 그거만 갖고 뭐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뭐 다음 대통령 될 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저는 유보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2심 첫 재판이 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기자들 질문에 이제 시종 함구하고 재판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이제 속보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이 이르면 2월 26일에 있을 예정이고 3월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줄줄이 증인 신청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술이 아니냐 여당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런 그 속보는 재판부가 좀 재판 일정을 좀 급하게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로 봐야 될까요? 빠르게 진행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일정대로? 무더기 증인 신청 같은 거는 재판부에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심이 워낙 길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1심에서 50명 넘는 증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그 1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1심에서 법정 증언을 들었던 사람을 2심에서 다시 부르지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1심이 길어진 만큼 2심은 새로운 사실이 없으면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2심 재판부가 지금 정리를 한 거라고 봐요. 정리했다. 단축시킨 거죠. 네. 왜냐하면 1심과 중복되는 증인은 다시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이미 본인들이 항소이유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 뭐 신청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재판부가 볼 때는 이거는 재판 지연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지금 쭉 잡아놓은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부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조금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고 결심이 연기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2월 26일이니까 약 한 달 후쯤에 2심 이제 결심 공판이 있고 3월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흐름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여러 가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속보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뭐 2심 선고가 빨라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에게요? 예, 1심에서 이게 뭐 1심 선고 내용이 좀 잘못됐다. 그럼 오히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아니면 양형이라도 뭐 좀 이렇게 가볍게 받는다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법 자체가 위헌이니까 이걸 그 재판부에서 이거 헌법재판소에 좀 위헌 여부를 좀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네네. 다만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 다음에 거기가 나오면 다시 재판을 이제 예, 그런 뭐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한다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인지. 그런데 1심 재판 때 이재명 대표하고 변호인들이 그런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으면 더 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거 2심에서 이렇게 이걸 꺼내드니까 이건 뭐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심 형량이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고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2심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키려면 집행유예가 달리지 않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 1심보다 형량이 과연 더 올라갈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은 좀 과한 기대다.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주자 입지가 이제 좀 그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2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이런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2말 3초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2월 말 3월이 굉장히 뭐 격동의 다이나믹한 그런 정치 시계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는데요. 기각 인용이 4대4로 맞섰지만 6명 이상이 인용을 찬성을 해야만 인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탄핵 기각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송계 쪽에 좀 어떤 게 변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뭐 4대 4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각된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건 국회 탄핵 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해서 이를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적 절차의 어떤 최종 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체제를 흔드는 겁니다. 네. 옳지도 않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 실효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승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논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저 기각이 네. 이게 이제 요지가 그거거든요.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결정한 게 유효하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게 다 유효하다. 또 이견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6인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4대 4라는 게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 판결을 봐도요. 이게 엇갈려요. 어떤 행정법원에서는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저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을 보면 2인 체제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또 법원끼리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으로 이제 이진수 헌재 저 방송통신위원장은 계속해서 업무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는 거예요. 2인 체제잖아요. 네. 2인 체제가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는 논란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대법원이 뭐 그 확실하게 좀 정해주든가 아니면 뭐 국회에서 방송통신위법을 뭐 좀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이 있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좋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이 경찰 수뇌부 또 군복을 입은 군 수뇌부 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시한 대통령이 난 그런 지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시는데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은 마찬가지예요. 맞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 안 했다. 아니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일선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 경찰 간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아주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비겁한 대통령, 비겁한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 공수처가 이제 오늘 검찰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그 기소를 해달라고 넘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공수처가 수사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공수처가 초반에 너무 뭔가 모양을 내려고 자꾸 뭐 체포 뭐 이런 것만 치중하다가 막상 그 어떤 조사의 기회를 놓쳤다. 뭐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공수처의 예고된 빈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